그날 밤, 지은은 결혼식장에서 도망쳤다. 수민의 손을 잡고 교회 뒷문으로 달려나가며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즉시 찾아왔다. 아버지의 분노한 전화와 의붓어머니, 현정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은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걸으며 그날을 떠올렸다. 그녀는 28살, 평범한 사무직 여성이었다. 수민과는 대학 시절부터 친구로 지내왔고 그 우정은 점점 깊은 사랑으로 변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가족의 기대, 친구들의 시선, 모든 게 그녀를 압박했다. 결혼식은 아버지의 강요로 치러지는 것이었다. 상대는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 아들이었다. 지은은 그 남자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오직 수민에게만 있었다. 도망친 후 지은과 수민은 작은 아파트로 피신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서로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가 잘못한 건가? 지은이 속삭였다. 수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사랑하는 게 왜 잘못이야? 우리는 그냥 우리일 뿐이야.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다음 날, 지은의 아버지가 찾아왔다. 그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지은아, 당장 나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지은은 문 뒤에서 떨었다. 아버지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사회적 체면을 더 중시했다. 의붓어머니 현정은 그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아버지가 떠난 후 지은은 수민과 함께 결혼을 결심했다. 법적으로 동성결혼이 인정되지 않는 한국에서 그들은 해외로 가서 식을 올렸다. 캐나다에서 치러진 간단한 결혼식. 그날 지은은 행복했다. 하지만 귀국 후 지옥이 시작되었다. 가족의 반응은 예상보다 혹독했다. 아버지는 그녀를 집에서 쫓아냈고 의붓어머니 현정은 그 틈을 이용해 지은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현정은 45살, 아버지의 재혼 상대였다. 그녀는 지은을 처음부터 싫어했다. 지은의 어머니가 죽은 후 현정은 집안을 장악하려 했지만 지은의 존재가 걸림돌이었다. 현정의 학대는 교묘했다. 그녀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그런 더러운 짓을 해서 내 아버지가 아프신 거야? 라고 속삭였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수민은 지은을 위로했다. 그건 거짓말이야. 내가 행복해야 해.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수민과의 사랑을 지키고 싶었지만 가족을 잃는 고통이 컸다. 사회의 시선도 무서웠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 씨, 요즘 이상하지 않아? 여자랑 산다던데. 한편, 수민은 자신의 가족과도 싸워야 했다. 수민의 어머니는 딸의 선택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너 때문에 집안 망신이야. 어머니의 말에 수민은 울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은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들은 함께 버텼다. 그러나 현정의 간섭은 점점 심해졌다. 그녀는 지은의 아버지를 설득해 재산 상속을 막으려 했고 지은에게 내가 돌아오면 모든 걸 용서할게 라고 유혹했다. 지은은 그 제안을 받을 때마다 흔들렸다. 사랑과 가족,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은 우울증에 빠졌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수민은 지은을 안아주며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싹 텄다. 이 사랑이 정말 가치 있는가? 사회의 압력이 그녀를 짓눌렀다. 친구들조차 멀어지기 시작했다. 한 친구가 지은아, 내가 왜 그렇게 됐어? 정상으로 돌아와 라고 말했다. 그 말은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현정의 다음 수는 더 악랄했다. 그녀는 지은의 직장에 익명으로 편지를 보냈다. 김지은은 동성애자입니다. 회사 이미지를 해칩니다. 지은은 그 편지를 보고 충격에 빠졌다. 상사는 그녀를 불러 개인사지만 회사 분위기를 생각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민은 분노했다. 그 여자가 한 짓이야. 우리가 맞서야 해.
하지만 지은은 피곤했다. 그녀는 수민에게 어쩌면 포기하는 게 나을까? 라고 물었다. 수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갈등은 지은의 내면을 파괴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은 트라우마를 떠올렸다. 현정은 그 상처를 파고들었다. 내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내가 이런 짓을 할까? 현정의 말은 지은을 무너뜨렸다. 지은은 수민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걸 희생해야 했다. 직장, 친구, 가족. 그 대가는 컸다. 하지만 수민의 사랑이 그녀를 붙잡았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선택한 거야? 후회하지 마. 현정의 방문은 지은의 삶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앞세워 내가 이혼하면 모든 걸 용서할게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피곤한 얼굴로 서 있었다. 지은은 수민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요, 저희는 행복해요. 하지만 현정의 눈빛은 승리감을 띠었다. 그녀는 지은의 약점을 알고 있었다. 그 후 현정의 학대는 본격화되었다. 그녀는 지은의 SNS를 해킹해 수민과의 사진을 유포했다. 이런 더러운 관계를 봐라 라는 캡션과 함께 지은은 아침에 일어나 그 사실을 알았다. 전화가 쏟아졌다. 친척들, 옛 친구들 모두가 그녀를 비난했다. 지은아, 미쳤어? 수민은 지은을 안으며 괜찮아. 우리가 함께라면 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사회적 압력이 커지면서 지은은 직장에서 해고 위기에 처했다. 상사는 고객들이 불편해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수민은 그녀를 위로했지만 자신의 고통도 숨겼다. 수민의 가족은 그녀를 버렸다. 어머니는 너 같은 딸 없어 라고 선언했다. 수민은 밤마다 울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죄책감을 느꼈다. 내 탓이야. 내가 수민을 망쳤어. 현정은 그 틈을 노렸다. 그녀는 지은에게 몰래 만나자고 제안했다. 카페에서 만난 현정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은아, 내가 수민을 버리면 내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줄 거야. 내 미래를 생각해. 지은은 분노했다. 왜 저를 이렇게 괴롭히세요? 현정은 차갑게 웃었다. 너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어. 내 어머니의 그림자가 항상 있었으니까. 그 말은 지은의 상처를 후볐다. 지은은 그날 밤 수민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수민은 그 여자를 믿지 마. 우리는 강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내면 갈등은 깊어졌다. 그녀는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직면했다. 뉴스에서 동성 커플의 이야기를 보았지만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한국에서 이런 사랑은 불가능해 라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 한 명이 지은아, 치료받아. 그건 병이야 라고 조언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무너졌다. 수민과의 관계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은은 수민에게 화를 냈다. 왜 나 때문에 내 가족을 포기해? 수민은 눈물을 흘렸다. 사랑하니까. 너 없인 못 살아. 하지만 지은은 필요했다. 그녀는 현정의 제안을 고민했다. 재산, 안정된 삶 vs 사랑. 도덕적 딜레마가 그녀를 괴롭혔다. 내 선택이 옳은가? 현정의 다음 공격은 더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지은의 아버지를 병원에 입원시켰다. 스트레스 때문에 라고 했지만 지은은 의심했다. 병원에서 아버지를 본 지은은 울었다. 아버지는 약한 목소리로 지은아, 돌아와 라고 말했다. 현정은 옆에서 내가 원인이다 라고 속삭였다. 지은은 그 압박에 무너질 뻔했다. 수민은 지은을 지키기 위해 움직였다. 그녀는 현정을 직접 만나 지은이를 그만 괴롭히세요 라고 말했다. 현정은 비웃었다. 너 같은 년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져. 수민은 충격받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만남 후 수민은 위협을 받았다. 익명의 메시지. 조심해. 지은은 수민을 안으며 미안해 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은의 결의를 다졌다. 그녀는 수민과 함께 변호사를 찾았다.
학대에 대한 소송을 준비해요. 하지만 한국에서 동성 커플의 권리는 제한적이었다. 변호사는 어려울 거예요. 사회적 편견 때문에 지은은 절망했다. 그녀의 내면은 혼란스러웠다. 사랑을 지키는 게 도덕적으로 옳은가? 가족을 버리는 건 잘못인가?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지은은 식음을 전폐했다. 수미는 그녀를 간호하며 우리가 이겨낼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정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그녀는 지은의 친구들을 설득해 등을 돌리게 했다. 지은은 고립되었다. 이게 사랑의 대가인가? 최후 통첩은 지은의 마음을 찢었다. 그녀는 수민에게 어쩌면 헤어지는 게 나아 라고 말했다. 수민은 충격받아 울었다. 지은아, 그럴 수 없어. 하지만 지은은 현정의 압박에 지쳤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모든 게 그녀를 짓눌렀다. 그 후, 지은은 현정과 만났다. 좋아요. 수민과 헤어질게요. 현정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현명한 선택이야. 지은은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그녀를 반겼지만 현정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지은은 수민에게 이별 문자를 보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고통받아. 수민은 답하지 않았다. 헤어진 후 지은의 삶은 공허했다. 그녀는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갇혔다. 현정은 그녀를 감시했다.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수민에게 가 있었다. 밤마다 수민의 꿈을 꾸었다. 사회적 편견이 그녀를 괴롭혔다. TV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토론을 보았다. 그건 비정상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지은은 자신을 혐오했다. 수민은 지은의 선택에 배신감을 느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지은이가 날 버렸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민의 내면은 복잡했다. 지은을 이해했다. 압력이 컸으니까. 수민은 새 직장을 구하며 버텼다. 하지만 지은의 빈자리가 컸다. 그녀는 현정을 원망했다. 그 여자가 모든 걸 망쳤어. 현정의 진짜 의도는 드러났다. 그녀는 지은의 아버지를 설득해 재산을 자신에게 넘기려 했다. 지은은 그 사실을 알았다. 아버지의 서랍에서 유언장을 발견했다. 현정에게 모든 걸 지은은 충격받았다. 현정의 학대는 단순한 증오가 아니었다.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지은은 분노했다. 내가 왜 그 말을 믿었지? 이 깨달음은 지은을 변화시켰다. 그녀는 수민에게 연락했다. 미안해, 돌아갈게. 수민은 망설였다. 정말, 지은은 현정의 진실을 알았어. 그들은 다시 만났다. 카페에서 눈물을 흘리며 포옹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현정은 그 만남을 알았다. 그녀는 지은을 추궁했다. 또 그 년이야? 대치가 벌어졌다. 지은은 현정에게 당신의 속셈을 알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는 거죠. 현정은 당황했다. 무슨 소리야? 지은은 증거를 보여주었다. 아버지는 그 대화를 듣고 충격받았다. 현정아, 그게 정말이야? 현정은 부정했지만 아버지는 그녀를 쫓아냈다. 나가. 이 사건은 가족의 파탄을 가져왔다. 아버지는 지은에게 사과했다. 미안하다. 내 선택을 존중할게. 하지만 지은의 상처는 깊었다. 그녀는 수민과 재결합했지만 트라우마가 남았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직장에서 복직했지만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지은은 그에 맞서 싸웠다. 내 삶은 내 거야. 수민과의 관계는 더 강해졌다. 그들은 커뮤니티에 가입해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하지만 도덕적 딜레마는 계속되었다. 지은은 가족을 배신한 게 옳았나? 라고 자문했다. 수민은 사랑이 우선이야 라고 답했다. 현정의 반격이 왔다. 그녀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지은을 고소했다. 명예훼손, 지은은 법정에서 싸워야 했다. 변호사는 동성애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지은은 긴장했다.
법정에서 현정은 지은이 비정상적인 관계로 가족을 파괴했다 라고 주장했다. 지은은 반박했다. 사랑은 비정상이 아니에요. 이 재판은 지은의 내면을 시험했다. 그녀는 증언하며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털어놓았다. 어머니를 잃고 현정의 학대를 견뎌왔어요. 판사는 동정했다. 하지만 사회적 편견이 영향을 미쳤다. 재판은 길어졌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수미는 그녀를 지켰다. 포기하지 마. 재판은 지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매일 법정에 서며 그녀는 사회의 시선을 느꼈다. 기자들이 동성 커플의 가족 파탄이라고 보도했다. 지은은 그 기사를 보며 울었다. 왜 우리를 괴물처럼 봐? 수미는 시간이 지나면 변할 거야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지은의 내면은 상처투성이었다. 현정은 재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그녀는 지은의 과거를 파헤쳤다. 지은은 어렸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분노했다. 변호사는 그건 학대예요 라고 반박했다. 아버지는 증인으로 나서 현정을 비난했다. 내 잘못이 크다. 지은을 지키지 못했다. 이 증언은 재판의 분위기를 바꿨다. 지은은 재판 중에 자신의 정체성을 직면했다. 나는 레즈비언이다. 그게 잘못인가? 그녀는 법정에서 말했다. 판사는 침묵했다.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온라인에서 지지와 비난이 쏟아졌다. 지은은 지지 메시지를 보며 힘을 얻었다. 너희처럼 사는 사람들 많아. 힘내. 수미는 지은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다. 그녀는 직장을 그만두고 지은 곁에 있었다. 내가 아니면 의미 없어. 하지만 수민의 고통도 컸다. 가족의 배신, 친구들의 멀어짐. 그녀는 지은에게 때론 후회해라고 고백했다. 지은은 미안했다. 내 탓이야. 재판의 클라이맥스는 현정의 자백이었다. 그녀는 압박에 못 이겨 재산 때문에 그랬다 라고 인정했다. 판사는 현정에게 벌금을 선고했다. 지은은 승소했다. 하지만 승리의 대가는 컸다.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아버지는 현정과 이혼했다. 지은은 아버지와 화해했지만 상처는 남았다. 승소 후 지은과 수미는 새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서울을 떠나 제주도로 이사했다. 그곳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다. 우리만의 공간, 하지만 사회적 압력은 여전했다. 이웃들이 수근거렸다. 지은은 그에 맞서 우리는 행복해요 라고 말했다. 수미는 함께라면 괜찮아. 지은의 내면 갈등은 점점 해소되었다. 그녀는 상담을 받으며 트라우마를 극복했다. 사랑은 선택의 결과야. 그녀는 수민에게 말했다. 수민은 미소 지었다. 맞아. 그리고 우리는 옳은 선택을 했어.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현정은 복수를 다짐했다. 그녀는 지은의 카페에 익명으로 나쁜 리뷰를 남겼다. 동성애자들의 더러운 곳, 지은은 그걸 보고 울었다. 수미는 무시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싸우기로 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이야기를 올렸다. 학대와 편견에 맞서 싸운 이야기. 그 포스트는 바이럴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힘내세요. 지은은 그 응원에 힘을 얻었다. 그녀는 LGBT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변화를 위해 수미는 그녀를 자랑스러워했다. 내가 멋져. 이 과정에서 지은은 도덕적 딜레마를 마주쳤다. 가족을 희생한 게 정당한가? 그녀는 친구에게 물었다. 친구는 내 행복이 우선이야 라고 답했다. 지은은 점점 확신했다. 사랑은 희생을 요구하지만 그 가치가 있다. 제주도에서의 삶은 평화로웠다. 지은과 수미는 카페를 운영하며 서로를 의지했다. 손님들이 행복해 보이세요 라고 말할 때 지은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가끔 되살아났다. 밤에 악몽을 꾸면 수민이 안아주었다. 이제 안전해.
현정의 마지막 반격이 왔다. 그녀는 아버지를 통해 지은에게 연락했다. 용서해줄게. 돌아와. 지은은 거절했다. 아니요. 제 삶은 여기에요. 아버지는 지은의 선택을 받아들였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어. 이 화해는 지은의 마음을 치유했다. 사회적 변화도 일어났다. 지은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되었다. 학대와 사랑의 대가, 많은 사람들이 읽고 공감했다. 지은은 인터뷰에서 동성애는 사랑일 뿐이라고 말했다. 비난도 있었지만 지지자가 더 많았다. 그녀는 변화를 느꼈다. 한국 사회가 조금씩 변하고 있어? 수민과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그들은 법적 결혼을 꿈꿨다. 언젠가 한국에서도 가능할 거야. 지은은 수민을 보며 내 덕분에 버텼어 라고 말했다. 수민은 우리 함께니까. 지은의 내면은 평화를 찾았다. 그녀는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극복했다. 현정의 학대는 나를 강하게 만들었어. 그녀는 수민과 함께 미래를 계획했다. 아이를 입양할까? 수민은 웃었다. 좋아.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사회의 편견은 여전했다. 카페에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동성애 반대, 지은은 그들을 마주쳤다. 왜 우리를 미워하세요? 한 시위자가 자연에 어긋나 라고 말했다. 지은은 사랑은 자연스러워요 라고 반박했다. 이 대치는 그녀의 결의를 다졌다.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깨달았다. 선택의 대가는 크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그녀는 수민과 함께 일몰을 보며 우리가 옳았어 라고 말했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버리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선택인가?